이 금수완박이라는 용어를 민주당에서 이제 날치기 법을 통과시켰는데 오늘 왜 여기 와서 금수완박이라는 표현을 못 쓰게 할까요? 우리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왜 못 쓰게 할까요? 금수완박이라는 표현을? 그 말씀한 취지까지는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본인들이 하는 일인데. 그런데 오늘 또 우리 자녀 문제로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데 조국 씨 같은 경우는 자녀가 허위로 인턴을 했다고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같이 조작을 해준 사람도 있고, 그다음 표창장도 조작을 한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작되고 허위 서류를 내 가지고 대학에 전형을 해서 합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학생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한 후보자 자녀가 그 스펙 쌓기 위해서 에세이를 쓰고 뭐 스펙 쌓기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습니까? 아직 입시를 저는 실제로 한 불법을 적이 보지 없거든요. 못했습니다. 예, 또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본 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잖아요. 아직 아무 대학 진학이나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걸 자꾸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이 금수완박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검사들이 많이 남지 않겠어요? 일이 많이 줄어들면?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 후보자가 청와대 근무하신 적 있죠? 예, 그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 갈 때는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서 다시 채용되는 절차를 밟았죠. 그때 법에 따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시 돌아올 때는 검사로 재임용이 됐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하나 드리면 금수완박이 되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민주당이나 이 지금 여당에서 금수완박을 좋아하고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에다 수사권을 많이 줬어요.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설명해 주시면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저는 경찰의 수사 능력이 아직 검찰보다 수사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못하는 쪽에다가 수사 권한을 주면서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시급한 것이 경찰 수사 능력을 올려야 된다. 예? 경찰의 수사 능력을 올리면 그런 금수완박을 추진할 수가 없다. 저는 그래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 후보자가 과거에 청와대 갈 때처럼 이 검사들 중에서 이제 금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검사가 많이 남잖아요. 예? 그 검사들을 저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로 전직을 시켜야 된다. 일 잘하고 수사 잘하는 검사들을 경찰의 경무관이나 치안감으로 국수본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 검사 출신 경찰과 검찰에 있는 검찰이 함께 합동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권력자 비리, 힘센 자들의 비리를 척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괜찮은 아이디어 같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취임 전에 어떤 구체적인 말씀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법을 통해서 생기는 어떤 그 범죄 대응의 구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제가 있는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이 금수완박이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한 후보자가 일관되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이 도둑이 많으면 나라가 어지러운데 권력을 가진 힘센 도둑이 많으면 나라가 위험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금수완박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검찰이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책임이 저는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들 중에서도 일을 잘하는 검사들을 경찰에 보내서 경찰로 전직을 시켜서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를 하게 해서 범죄자들을 잡아내고 척결을 하고 다시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검찰로 다시 복귀를 하면 된다. 우리 한 후보자가 옛날에 청와대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단, 이것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잘 새겨 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검수완박법을 가지고 통과됐다고 해서 이제 괜찮겠다, 나 이제 살았다 이렇게 숨쉬고 계신 분들 그렇게 못하게 우리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장점이 있어요. 경찰의 수사 능력을 빨리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그 수사 능력을 경찰에 가서 전수를 해서 빨리 끌어올려서 다시는 힘 있는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장관님 저는 그게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범죄 대응 능력의 저하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위원님 취지에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경찰과 검찰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예? 검사들은 권력에 저항해서 권력자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다가 쫓겨나도 변호사로서 먹고 살 길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경찰은 권력자 수사를 하다가 밑보여서 자천이 당하거나 쫓겨나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경찰은 변호사 자격증이 안 주어지잖아. 수사를 해도.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경찰이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예. 네.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한 후보자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든지 사법행정의 최고 전문가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 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돼요. 이 경제 시스템에서 인풋과 아웃풋이 있으면 중간에 누출되는 게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누출이 뭡니까? 부정부패인데 권력자의 부정부패예요. 그게 나중에 다 소비자한테 비용으로 전가가 되는 겁니다. 대장동 보세요. 그 부정부패 1조 이상의 부정부패를 가져가니까 어떻습니까? 원주민들은 땅을 헐값에 수용당했어요. 비싼 땅을. 그러면 아파트 분양받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아주 고가의 분양을 받은 거예요. 내 땅은 주민들은 헐값에 뺏기고 아파트 사는 사람은 고가의 분양받는 이런 부정부패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그 사회적 비용을 법무부 장관 지명되시면 척결해야 됩니다. 그게 선진국으로 하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견해를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고 제가 취임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범죄 대응에 구멍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잘 모색해 보겠습니다. 시스템 안에서요. 예.